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것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집사임당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혜란 대표입니다. 대표님들 혹시 사업장 이전하시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깔끔하고 직원들도 좋아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 돌리고 공장 등록증이 나올까? 최근 저희 집사임당 부동산을 찾아주시는 제조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지식산업센터도 공장 등록이 되나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일반 공장보다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회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공장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을 밖에서 보면 그냥 번쩍번쩍한 빌딩이나 오피스 같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용도가 대부분 공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 내부에는 IT 기업이나 디자인, 설계 사무실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형은 쾌적한 업무시설이지만 태생 자체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제조업 공장 등록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 건물이 공장이니까 아무 호실이나 계약하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사서 이제 공장을 짓거나 일반 공장 건물을 임대해서 등록하려면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이 의무고 부지 선정부터 환경 검토, 건축 허가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반면에 이 지식산업센터는 단지 자체가 이미 공장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의 한 80%까지도 생략이 되는 셈이죠.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 계약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덜컥 계약부터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종 제한에 걸리거나 기계를 넣으려고 하는데 바닥 하중이나 층고가 안 맞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제조업은 물, 배수를 쓰느냐 혹은 소음이나 진동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호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공장만 가능해서 특정 제조 공장에 들어가면 등록이 거절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건물의 구조적인 스펙을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그냥 뭐 조용히 제조만 하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당장은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매출 규모를 10억, 100억으로 키우시려면 공장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그 이유를 딱 3가지 실전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라장터 같은 공공조달 시장의 출입증입니다. 관공서나 공기업에 납품을 하시려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증명서는 이제 공장 등록이 없으면 아예 발급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요, 서류 한 장 없어서 수억 원짜리 정보 입찰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둘째,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와의 거래 때문입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대형 플랫폼이나 대기업에 납품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장 등록증입니다. 단순히 유통업자가 아니라 직접 제조 능력을 갖춘 확실한 파트너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계약 직전에 이 서류가 없어서 입점이 무산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셋째,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저금리 정책자금 혹은 R&D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을 우대합니다. 이때 은행이나 기관에서 우리를 제조업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공장 등록증입니다. 이 한 장의 차이로 대출 한도나 금리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공장 등록이라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 파이를 키우고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장 등록이 가능한 현장을 선점하시는 게 정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 등록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요,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지식산업센터와 입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계약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건물에 입주 가능한 코드인가를 사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사임당 같은 전문 중개법인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기계 장비 다
들어오고 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설비 설치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팩토리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 이제 여기서 물건 만들 준비 다 됐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죠.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분이 나오시는데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출한 서류대로 기계가 있는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환경오염 문제 같은 건 없는지 이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보완 서류를 요청받기도 하니까 미리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실사까지 무사히 통과되면 약 3일에서 7일 뒤에 드디어 공장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제 맘 편히 사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대표님들에게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안양, 의왕, 과천처럼 인기 지역일수록 지자체별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고요. 건물마다 허용되는 하중이나 층고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장 여기 등록될까?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공장 등록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안양, 의왕, 과천 지역에서 쾌적한 일반 사무실이나 사업 이전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들 계시죠? 이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저희 집사임당 부동산 중개법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인터넷만 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평수, 예산, 입주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안양, 의왕, 과천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대표님께 딱 맞는 최고의 사무실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집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